지금까지 미투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꾸려면은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해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될 텐데 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성추행 문제들 이런 것은 계속 은폐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7, 8%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거 피해자는 여전히 수십 년간 자기 혼자만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사실은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징계가 피해자의 치유의 또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공소시효 때문에 이 성폭력 사건이 있으면 이걸 제대로 법을 통해서 가해자를 징계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 관련해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가 분명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돼야 되는 것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김정순 대표님, 이 공소시효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네,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가 이제 성폭력 특별법이 1994년에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번 개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2013년에 그 친고죄가 폐지된 건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공소시효를 없애라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법 쪽에서는 그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그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공소시효의 문제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양형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법조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성폭력에 대한 양형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양형을 제대로 선고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쭉 그 사건들을 보면 성추행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아니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형은 높여놓고 그걸 제대로 선고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너무 높다 보니까 양형이 높다 보니까 그걸 적용하는 걸 아주 이제 법조계에서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무고에 대한 부분도 양형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무고를 아주 이제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공소시효는 케이스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공소시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제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 그리고 12세 미만이나 아니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저는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살인에 가까운 이런 경우요. 이제 강간도 그냥 뭐 성폭력도 그냥 일반적인 추행이 아닌 굉장히 이제 강도가 높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살인과 같은 그게 이제 준해서 공소시효를 주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케이스마다 많이 다르군요. 복잡합니다. 저는 그 형량의 그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그 이번 그 지금 미투 운동에서는 주로 업무상의 그런 위력에 의한 그런 그 성추행, 성폭행인데 사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일반 성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또 당혹감과 분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안 그래도 이 시점에서 국회에서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와 같은 어떤 형량으로 높이는 그러한 방안과 함께 그리고 지금 이 미투 운동에서 나오고 있는 여기에 한해서 좀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소멸시효를 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는 하고 있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법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저한 어떤
폭력이나 네. 그런 이제 그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강간죄가 성립이 되죠. 그리고 또 피해자의 어떤 강력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지만 강간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계에서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비동의 간음죄 그러니까 그 현저한 물리적이나 폭력 이런 게 없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위력 관계에서는 네.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 어떤 그 지배 피지배의 관계에서 네. 빠져나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네. 그러한 어떤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그것은 다 강간죄이다. 그래서 이제 비동의 간음죄, 비동의 강간죄죠. 예,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여성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저는 또 덧붙여서 피해자에 대한 그 보호 시스템이 네. 사실은 가해자의 징계와 그리고 처벌 조항을 높이는 것 또 중요한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가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뭐 심리 치유라든지 피해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민간이나 뭐 해바라기센터도 본 적이 있긴 하지만은 좀 민간 영역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좀 필요한 문제이긴 한데 피해자가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반드시 치유 과정을 돕는 국가가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러다 상담을 하기 위한 기관이 설립되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상담과 함께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매뉴얼에서 상담 치료와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인 그 성폭력에 대한 상담 네. 그리고 이걸 고소를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그게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역고소의 문제, 네. 예, 명예훼손이라든가 네. 이제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무고죄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소로 가서 거기에서 이걸 그 피해자들을 온전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 가는 게 힘든 부분들이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